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면소리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지면서 2023년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아프지 마시고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2022년에 올라가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글은 생각한다 라는 글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려고 누웠을 때 쓴 글인데 잠이 너무 오지 않아서 핸드폰에 켜고 쓴 글입니다. 제가 공감이 되는 글감이어서 짧지만 임팩트 있게 느낀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넘어 지금 제 상황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글.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어 바로 유튜브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답인 명제들과 진리의 명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인 명제들로만 살게 되면 인생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고, 진리의 명제들을 기억하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인생의 안전벨트 같은 기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직접 성취하면서 얻은 지혜와 조언들, 그러면서 깨달은 정답인 명제들, 진리의 명제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고 명심하고 있는 행복은 과정에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글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행복은 과정에 있다. 저는 이 말을 사람은 성장해야 행복하다 라는 말과도 거의 동일시하는데요. 이 말을 경계하고 명심하는 이유는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복은 과정에 있다. 이 말이 인간은 성장해야 행복하다 라는 말과 동일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은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단지 하는 생각, 띵킹이 아닌 액션이 동반된 행동에서 인간의 성장과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과정인 것인데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만으로는 변하지 않는 반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 내 삶은 어느 순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복은 과정에 있다라는 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목표는 목표 지점인 그 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에 도달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성취감, 반짝하는 행복함,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 허탈함, 허무함, 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 없이 삶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먼저 마주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뒤로 한 채 뒤이어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잠식되어 이유 모를 허무함에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과정에 있다라는 말을 저는 제일 경계하면서도 명심하는 진리의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고,
원하는 시험에 붙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데 기쁜 마음도 잠시, 그 이후에 몰려오는 허탈함과 막막함. 막상 되고 보니 그 이후의 길들이 또 놓여 있고,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양분해서 생각했을 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운이 좋아서든 실력이 좋아서든 이룬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인데, 정작 이룬 사람들 안에서도 또 다른 것들을 이룬 사람과 또 다른 것들을 잃어가는 사람들, 어떤 걸 잃었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요.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성장해야 행복하다. 행복은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진리의 명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제 뿌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글을 쓸 때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가 맞는 걸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이대로 살까? 이런 숱한 고민들과 앞서 글들을 쓸 때 말씀드렸던 우울감은 과정 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가 우울했던 당시 저의 생활 패턴은 학교를 갔다 온다고 하고 수업을 빠져 난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게임,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 이렇게 재밌다고 하면 재밌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았는데 저는 왜 우울했을까요? 저는 성장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수업도 빠지고 PC방에 갈 정도로 게임 중독까지 갔던 백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던 와중 절친의 권유로 첫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첫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꾸준히 성장하여 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까지 벌게 되었던 과정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선 시작을 먼저 해보면서 직접 부딪히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수습하면서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 뿌듯한 시절은 물론 월 1,500에서 2천을 벌 때도 좋았지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때가 인생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돈을 버는 행위와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고 1,000만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기 때문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면서 다시 우울해진 건 아마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일 겁니다. 성장이 멈춘 채로 삶을 영위하는 게 옛날의 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현상과 감사한 일이면서 남들이 봤을 땐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 내부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과 걱정들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와중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거 할까? 저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주변의 말들에 쉽게 흔들리며 멈칫거리고 있던 제가 유튜브라는 길을 선택하여 수면 소리를 시작하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뭐 하지?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사소한 이유들로 머뭇거리는 저를 보면서 너가 알고 있는 감정들이잖아. 행동해야 없어지는 감정들이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인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라는 말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고 유튜브 5번째 글을 녹음하면서 정말 잡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98%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셜록으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한 연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동기부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망설이지 말고 just do 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된다,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들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눈 꼭 감고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진작 할 걸 고민하며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후회가 남게 된 것처럼요. 공중에 발을 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처음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은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 좋은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